중국이 히토류를 거의 저렇게 90% 독점 생산하게 된 것은 다른 나라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한 기술,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 히토류를 쓰지 않고 자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획기적인 기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관건은 과연 중국보다 더 값싸게 가성비 좋은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뭐 비슷한 정도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일본을 버리진 않죠. 그리고 대만도 버리지 않습니다. 너를 버리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네 돈으로 하고 또 미국 무기 많이 사주고 미국에다가 투자 많이 하고 그래라.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한편 한국재료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비히토류 연구자석 제조 기술을 개발하며 히토류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력을 구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가 앞으로 이 글로벌 히토류 시장과 국가 전략자원 패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주 획기적인 발견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그 상업용 생산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술이 아니고 수익성입니다. 얼마나 가성비가 좋을 건가라고 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중국이 히토류를 거의 저렇게 90% 독점 생산하게 된 것은 다른 나라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기술은 이미 중국이 하기 전에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히토류 생산 최고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그걸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의 수요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오염수, 예, 물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고 또 방사능 물질 같은 것도 많이 유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런 환경 규제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특히 저 외몽골 같은 아주 외딴데 사람 별로 살지 않는데 그런 데 가서 뭐 그 생산을 하면 그냥 뭐 오염수 그냥 내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원가가 굉장히 싼 겁니다. 중국이.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그걸 그냥 거침없이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 히토류 생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기술은 있지만 너무나 코스트가 많이 들고 골치 아픈 산업인데 중국이 가서 해준다고 하니 그냥 사다가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중국이 히토류의 뭐 대부분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오염의 문제이고 또 가성비의 문제이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한 기술,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 히토류를 쓰지 않고 자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획기적인 기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관건은 과연 중국보다 더 값싸게 가성비 좋은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뭐 비슷한 정도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튼간에 이 중국이 현재로서는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을 포함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대체 공급망, 대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핵심적인 국가가 호주인 거죠. 네, 호주인데 문제는 과연 가성비를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기존의 중국의 히토류 제품보다 예를 들어 원가가 2배가 든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산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정부가 보조금을 상당 부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히토류에 대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그런 의사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고 환경 오염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백악관은 중일과 모든 좋은 관계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의 상황이 애매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또 기자와 인터뷰 중에 기자가 이제 중일 간의 갈등 얘기하니까 네. 동맹국이 우리를 더 뜯어먹는다, 약간 동문서답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일본을 버리진 않죠. 그리고 대만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번에 그 National Security 그 Strategy라고 하는 NSS라고 하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
전략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도 보면 분명히 대만을 버리지 않겠다. 대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리고 대만을 지키고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겠다는 의사도 분명하거든요. 그걸 지키는데 일본을 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을 버리겠다는 이야기는 분명은 아닌데 다만 돈 좀 내놔라. 이거고 돈 좀 많이 내놔라 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너를 버리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네 돈으로 하고 또 미국 무기 많이 사주고 미국에다가 투자 많이 하고 그래라. 안 그러면 너 혼내줄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버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는 한국도 절대 안 버릴 거라고 봐요. 미국이. 왜냐?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1도련선을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제1도련선 안으로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을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너무나 강력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수량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 20발을 맞추면 항공모함이 쪼개진대요. 그러니까 그 제1도련선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은 제1도련선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한국은 그야말로 불침 항모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바로 중국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걸 미국이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한국이 미국한테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주한미군이 중국을 막아내는 역할인 거예요. 이제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힌 위치인 거죠. 한국이라고 한반도라고 하는 이 장소가. 근데 그거를 미군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예.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는 북한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이 된 겁니다. 중국을 막는 역할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뭐 한국인들이 원턴 원하지 않던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약간 중국 편에 쓴 듯한 그런 뉘앙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전략 개념, 그거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미국 온 국민의 합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미국인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핵심 축으로 이제 삼고 있으면서 언론에 따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른바 핵심 5개국 C5로 불릴 강대국 연합체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예. 유럽 등이 포함된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이 강대국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C5라고 하는 게 Core 5예요. 네네. 5대 핵심 국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이 5나라예요. 네, 다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들입니다. 네, 인도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최대죠. 예, 그러니까 힘센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게 G7이었잖아요. 예, 글로벌 7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일본 하나를 빼면 다 서유럽 국가들이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이 7나라였거든요. 이거는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들, 부자 나라들인 거고 지금 Core 5라고 하는 거, C5라고 하는 거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 그리고 군사력이 또 강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게 주로 경제에 초점을 두는 거였다면 G7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군사적인 거에 초점을 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제안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디펜스 원이라고 하는 이 방산 관련 전쟁 관련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코어 5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트럼프의 백악관이 그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수립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 코어 5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채택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백악관은 그런 거를 검토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했을 거다. 누군가는 제안을 하고. 예. 왜냐하면 이 NSS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들어있는 그 내용 중에 보면요. 유럽
유럽을 굉장히 공격을 해요. 유럽을 아주 부도덕한 세력으로 보고 그래서 유럽을 뭐 거의 뭐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럽 연합 같은 건 거의 해체해야 된다는 식으로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어 5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유럽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게 일치해요, 지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를 나누어 가진다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영향권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그러면 영향권으로 나누어서 서로 점령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미국은 태평양과 남북 아메리카 이걸 미국 것이고 중국은 뭐 저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이쪽 그 제1도련선 안쪽으로 여기는 중국 세력권인 거고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또 유럽 이쪽은 러시아 세력권인 거고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소위 마가 진영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 주변의 그 핵심 세력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 디펜스 원이라고 하는 매체가 보도한 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보도일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이 세계의 지정학적인 조류가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할 것이다. 이거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의 내정이라든가 중국이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세력을 확장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을 뭐라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근데 태평양으로 너희 나오지 마. 이건 우리 거니까.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제1도련선을 분명하게 방어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요. 거기를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제1도련선이 어디냐? 류큐 열도, 대만, 필리핀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말레이시아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게 제1도련선입니다. 그게 아일랜드 체인이죠. 그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네 마음대로 해. 그거죠. 1대1로는 뭐 중국이 알아서 하든지 뭐 크게 신경 안 쓰겠네요. 그럼 미국이 그거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우리 동네로 나오지 마 이제 이거인 거죠.